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시종일관 각종 여론조사기관이나 언론 매체를 통해 가지고 근소한 격차로 7개의 경합주에서 트럼프 후보가 앞서갔지만 이제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었던 것은 지난 2020년도 10월에 치러졌던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아주 기막힌 그런 기억들이 지금까지 생생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비교적 선거 문제를 오랫동안 진지하게 다뤄온 사람으로서는 섣불리 여론조사가 경합지역에서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다고 해가지고 트럼프 후보가 승리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좀처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속내는 그렇게 들더라도, 그래서 항상 트럼프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 전제 조건은 바로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공정선거가 진행되는 것이 전제 조건이다. 이렇게 항상 전제 조건을 깔고 이번 대선을 저는 내다봤습니다. 지금도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선거 오늘날 21세기에서 각 국가에서 치러지는 선거에서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익이 많으면은 불법도 감행할 수 있는 것이 한국인이고 미국인이고 그리고 베네수엘라인이고 벨라루스인들인 거죠. 남녀를 불문하고 인종을 불문하고 큰 이익이 있으면 불법을 저지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세기의 선거 공정성 문제가 침해되는 것이 있을 수 없다. 그것은 상식적으로나 논리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7개 경합주 가운데 애리조나의 피닉스 주도를 포함한 마리코파 카운티, 여러분의 청문회도 있었고 법정 소송도 있었지 않습니까? 조지아주의 풀턴, 아마 아틀란타 주변의 이름들, 그거를 애틀란타 시티를 포함하는, 주도를 포함하는 그런 대도시권역이 풀턴 카운티일 겁니다. 그 다음에 네바다의 라스베이거스를 포함한 그런 클라크 카운티, 다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모두 다 2020년도에 선거 공정성 문제가 거론이 되고 법정 소송까지 갔던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미국의 공화당이 잘 이렇게 극복해서 어떻든 민심이 반영되는, 트럼프 후보를 여러분들 옹호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민심이 반영되는 그런 권력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세계인의 한 사람으로서도 이번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퍽다행스럽게 생각하는 편인 거죠. 오늘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글이 2개 올랐습니다. 이제 선거 공정성 문제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온 이 박주연 변호사가 2024년 7월 무렵에 미국에서 내한한 미국 우선정책연구소의 부소장 플레드 플라위츠 있죠. 그리고 함께 온 중국정책위원회 의장인 스티브 예이츠, 아마 두 사람을 서울에 모처에서 아마 만난 모양입니다. 그때 이제 한국의 선거 문제 그리고 미국의 선거 문제를 그동안 이제 조사해 온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분들에게 이제 브리핑을 했는데, 이제 그분들 말씀이 크게 2가지가 핵심입니다. 하나는 미국의 정치인들이 한국의 정치인들보다도 한국의 선거 공정성 훼손 사례를 더 많이 알고 있었다. 그 점이 이제 박주연 변호사가 굉장히 놀라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한 가지는 그분들이 또 한 가지 이야기한 것은 명백한 선거 공정성 훼손 사례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이 그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 대단히 안타깝다. 그 이야기를 아마 박주현 변호사에게 이야기를 한 모양입니다. 여기에다 더해서 박주현 변호사 질문을 던진 모양입니다. 왜 그렇게 잘 아는데, 한국 문제를 잘 아는데 2020년도 10월 달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미국 공화당이 왜 대비를 잘 하지 못했느냐. 그러니까 방한한 두 명의 그 두 분들이 다 트럼프하고 굉장히 지근거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요직으로 갈 가능성도 높으신 분들이 모양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진지하지 못했고 긴가민가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제대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다를 겁니다. 그게 7월 달 방한차 박주현 변호사에게 한 이야기라는 거죠. 같은 자리에 함께 참석한 대구에서 이런 변호사 활동하는 윤용진 변호사는 그분들에게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선거 문제로 도움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 문제를 뿌리를 그냥 이렇게 빼는데 힘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오늘 소개한 겁니다. 아마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서 한국의 선거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국내에도 많을 겁니다. 도움이 뭐 전혀 없지는 않겠죠.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한국이란 나라는 내정 간섭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이 동맹국이고 특히 선거 공정성 문제에 중국이 개입할 그런 의심이 있으면은 동맹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가 있지만 그것을 여러분들 미국이 알아가지고 한국의 선거 문제를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명백한 내정 개입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이 이런 건국된 지가 지금 80년 가까이 됐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량도 있고 또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더더욱 미국 입장에선 한국인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대의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선거 공정성 문제를 더 이렇게 강화하기 위해서 본인들 스스로가 힘껏 노력하지 않는데 어떤 나라에서 도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방송에서 윤용진 변호사나 박주현 변호사들이 만난 그 내용을 갖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나라 문제는 다른 나라 문제다 이야기죠. 다른 나라가 열심히 노력하게 되면 힘을 좀 더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문제를 전혀 관심을 안 가지는데 미국이 뭔가 도움을 달라는 것은 그건 지극히 한국적인 사고방식인 거죠. 미국적 사고방식, 양키들의 이런 사고방식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신 일은 당신, none of my business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 일은 당신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왜 우리가 당신 일에 개입해야 되느냐? 미국인들 만나서 여러분들 교분을 가져보다 보면은 한국인의 입장에서 지나치게 차다. 지나치게 관계가 분명하다. 이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게 사고방식이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미국인의 사고방식하고 물론 일반적인 미국인 이렇게 표현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지만 대체로 서구인들이 갖고 있는 시각은 한국 사람들하고 다른 면이 많지 않습니까? 당신들 문제니까 당신들이 힘껏 노력하게 되면은 우리가 좀 힘을 더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당신들이 노력하지 않는데 우리한테 도움을 달라? 아마 두 분 변호사분들도 저에 비해 가지고 그런 경험들이 많지 않을 테니까 서양을 이런 접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문제를 자기들이 방치하는데 누가 누구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거죠. 해결 못한다? 그럼 할 수 없는 거죠. 감사합니다.